가수 정준영 씨는 과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그리고 그 영상을 유해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전남 목포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것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정준영 씨와 함께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최종훈 씨, 그리고 다른 몇몇 인물들도 있었으며, 이들은 주로 2016년에 강원 홍천과 대구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해집니다. 정준영 씨는 2015년 말부터 몇 달간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019년 11월 29일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 씨에게는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5년간의 취업 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정준영 씨와 다른 피고인들, 그리고 검찰 모두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정준영 씨의 형이 징역 5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어 정준영 씨는 징역 5년의 형을 마치고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최종훈 씨는 이미 2021년 11월에 출소한 바 있으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일본의 유료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활동을 재개하려 하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준영 씨는 원래 2011년 코미디 TV에 얼짱시대오로 얼굴을 알렸으며, 이후 인디 음악가로 활동하다가 2012년 엠넷의 슈퍼스타 K 시즌4를 통해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KBS ETV의 해피 선데이 1박 2일 시즌3, TVN의 집박 백선생, SBS TV의 정규의 법칙, 그리고 TVN의 짬넷투어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방송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방송계에서 퇴출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정준영 씨와 관련된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충격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연예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성적 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예방 및 교정 조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폐해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과 무관심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정준영 씨 사건은 또한 디지털 시대의 양면성을 부각시켰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반대편으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불법적인 콘텐츠를 유포하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윤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준영 씨와 같은 사건들은 법적 처벌 외에도 사회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는 공인이자 연예인으로서의 신뢰와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연예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건은 팬들과 대중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해당 인물이 속한 산업 전체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연예계내에서도 사정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연예계는 물론 모든 산업 분야에서 윤리 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정준영 씨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다양한 교훈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더 성숙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건 이후 정준영 씨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이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다시 한번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사건이 주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의 필요성입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겪는 고통과 트라우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나눌 때 그들이 2차 피해나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및 사회적 보호 장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나 연예인에 대한 무비판적인 숭배가 어떻게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고 심지어 조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중은 연예인과 공인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그들의 행동이 사회적 규범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준영 씨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희롱이나 성범죄는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모든 시민이 디지털 윤리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의 중요성도 강조돼야 합니다. 가해자가 사회로 복귀할 때 다시는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를 위한 심리적 상담, 교육 프로그램 및 사회 복귀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가 성평등과 성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별에 상관없이 존중받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기관, 가정, 사회 곳곳에서 성평등에 대한 가치가 실천되어 더 이상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준영 씨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반성과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길 바라며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자 이날 공판을 연기한 재판부가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관련 배임, 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받아본 재판부가 불출석을 불허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강원 지역 선거 유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직전 공판인 지난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오전에 불출석했다가 오후에야 지각 출석한 바 있다. 검찰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 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헌법상 정당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반발했다.